이번에 다룰 주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 대상이 되는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에 보험사에서는 이 장애를 제대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꼼수로 표현하기엔 좀 그렇죠. 어쨌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손해액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자문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장애를 인정해서 그 장애의 평가 내용을 가지고 피해자한테 손해액 산정해서 제시를 하는 경우. 그래서 처음에 사고 났을 때 피해자분들한테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라든지 의료정보를 제공받아 가지고 자체적인 의료 자문을 거쳐서 자문 결과를 가지고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문제는 보험사에서 이야기하는 자체 장애 평가, 통상 이제 보험사 자문이라고 합니다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피의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보험사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은 보험금 제시를 안 하니까, 소송하지 않는다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자문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처하는 경우들이 실무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장애라는 것은요, 사실 피해 보상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면서도 정말 이것을 잘 진행해야지만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장애는 이제 영구장애고 한시장애라는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을 개정해서 장애를 인정한 데 있어서 과거에는 계산 방식을 라이프리지 계산 방식에서 지금 호판식 계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장애 피해 보상금이 장애가 영구장애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군복무 의무자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군복기간을 공제를 하고, 지금은 그마저도 군복무 피를 했는지 또는 군복무를 하지 않는지를 따지지 않고 중간에 공제를 그대로 다 인정하는 식으로 그 약관이 개정됨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영구장애 되면은 상당히 금액적으로 금액 차이가 과거보다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 장애에 대해서 민감하게 자문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환자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의료 자료만 가지고 제3의 자문의사가 평가한다는 겁니다. 환자가 어떤 상태, 눈을 직접 보지 않는 상태의 서류만 가지고 이 환자에 대한 장애를 평가한다는 자체가 그런 객관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문제보다 가장 큰 문제가 실제로 환자를 보지 않고 평가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죠. 중요한 사건에 대한 손해의 평가에 있어서 환자도 보지 않고 객관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걸 가지고 보험금 제시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사건, 특히 장애가 심한 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교통사 전문 변호사의 반드시 상담을 거쳐보고 정말 소송이 필요하다면 소송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사건에 임해야지만이 되지. 너무나 지금 상황에서 어렵고 답답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보험에서 끌려가서 자문에 응하고 자문 결과에 따라서 소송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한 뒤에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점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예상되는 중증상해는 반드시 교통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서 판단해서 도움 필요하면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오늘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